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혹시 어제 그 시사기획 창이라는 프로를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방송국에서 미술 이야기를 다뤄줘서 좋은 일인가 했더니 뭐 좋지 않은 일이었죠. 사실은 4년 전에도 불거졌었던 이유한 선생님의 그 위작 논란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갔었던 뭐 다큐멘터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였는데 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뭐 당연히 아니겠고요. 저도 뭐 진상을 알지는 못하니까. 아무튼 간에 사람들이 봤었을 때 석연치 않은 게 있을 것이고 그거를 본 일반인 분들은 뭐 비슷한 얘기들을 하겠죠. 항상 불거지는 이야기들인데 역시 뭐 미술품들은 다 사기다. 미술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기꾼들이다. 애초에 저런 그림을 몇억 원이나 주고 사는 게 뭐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내 의견은 저거는 뭐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그랬죠. 그거는 이제 내가 독재자가 돼서 왕정 국가를 세우면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거를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아무튼 몇억 원이 됐던 몇십억 원이 됐던 단돈 10원이 됐던 그거를 그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일단 작가분들은 위작 논란을 겪으실 일들이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저도 사실은 그럴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위작 논란에 대해서 이 이유한 선생님은 사실은 큰 타격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또 위작 논란이랑 대작 논란, 또 표절 논란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작품에 대한 가치나 사람들의 니즈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거고 이미 사실은 저 70년대, 80년대 작품들이 이제 거래가 되고 위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유한쌤은 그게 더 비싼 값에 팔린다라고 해서 무슨 돈을 더 받거나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100만 원을 팔렸던 작품이 지금 1억 원이나 10억 원이 된다라고 해서 물론 작가가 추급권 같은 거를 뭐 해서 뭐 어느 정도 받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워낙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그런 상태에서 작가가 뭐 가지고 있는 옛날 작품이라든가 아니면은 신작 같은 경우에 은 제값을 받는 게 당연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거는 70년대 작품이지만 지금 사는 작품들은 오히려 좀 확실한 출처가 확실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금전적이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한 타격은 없겠지만 좀 뭐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좀 타격이 이미지에 대한 타격이 또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천경자 선생님의 사건과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저도 그렇고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대다수의 작가분들이 위작 논란에 휩싸일 일이 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뭐 일단 첫 번째로는 위작이 돌아다닌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유명 작가가 되는 거고 거의 탑 클래스의 작가의 영역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위작 논란이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일단 좋은 일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따라 그려서라도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근데 아무튼 그거 외에도 그러니까 위작 논란이 있는 그러한 시기들이 좀 있어요. 어떤 시기냐면은 그러니까 옛날 그러니까 좀 지금 이유한 선생님의 위작 논란이 있는 것도 그러니까 70년대 작품들이 위작 논란이 있잖아요. 이때 작품들을 그리고 아니면은 더 옛날이라든가 천경자 선생님이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었던 것도 조금 예전이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불거지고 막 판결이 나고 한 거는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지만 그 작품은 되게 예전 작품이잖아요. 왜냐면은 물론 이걸로만 다 이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다라는 거는 없겠지만 작품에 대한 기록들이 현저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작품마다 사진을 찍어서 또 디테일을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다 라는 게 되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한 기록이 적음.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 뭐 돈이 많고 아니면은 그런 사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 당시에는 카메라 자체도 그냥 필름으로 해가지고 고화질의 이런 사진들을 남기기가 쉬운 때는 아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좀 뭐랄까 좀 신뢰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암튼 이러한 기록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진품을 가리는데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게 사인에 대한 감정이죠. 그리고 작가와 화랑의 감정. 그러니까 작가가 이게 내 작품인가 이거를 감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그린 지가 뭐 몇 년 안 됐고 뭐 한 10년 됐고 막 이랬으면은 작가가 얘기하는 게 당연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청경자 선생님의 경우도 그렇고 이제 이완 선생님의 경우도 그렇고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젊었을 때 수십 년 전에 그렸었던 그림에 대해서 이거를 아무리 작가라고 한들 자기가 그린 그림인지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갖는 거죠. 물론 작가 입장에서는 내가 그린 작품을 내가 못 알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작가의 기억만으로 이건 내 작품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현대미술의 개념에서 만약에 내가 그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다가 이건 내 작품이다 라고 사인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작가의 작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 사람이 사인을 했다라는 기록 자체가 남아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지 않더라도, 내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더라도 이게 이 사람의 작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사인은 작가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인을 작가가 정말로 한 게 맞느냐에 대한 그 기록은 그게 확실하게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튼 위작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사인조차도 이 작가의 사인인지 알 수가 없는 길이니까 뭐 그것도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드렸던 말씀인데, 미술이라는 게 파고 들어가면은 전문가가 사실은 없다는 제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완전한 자유시장이기도 하고, 이번 영상을 KBS 영상을 보셨으면은 소더비나 크리스티 같은 경우에도 그쪽도 사실은 이거를 진위 여부를 확실하게 판가름할 엄청난 방법이 있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위작 같은 경우에도 그 보증서나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따라오잖아요. 게다가 지금 이완 선생님의 그림을 감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현대갤러리와 그리고 이완 선생님이 직접 이거는 진품이 맞다라고 사인을 한 것조차도 시장에서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하기가 힘든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청경자 선생님 그림 같은 경우에도 과학적 분석을 한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그게 묵살이 된 적도 있었죠. 근데 과학적 분석이라는 것도 100%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평소에는 이런 물감을 썼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 근데 그냥 그 그림만 그렇게 안 그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가가 계속 그 물감만 썼다라고 보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신한 물감을 쓰다가 어느 날 렘브란트 물감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과학적 분석이 맞다 안 맞다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거를 믿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네, 물론 이번 영상 시사기획 창 다큐멘터리를 봤었을 때 그림을 아는 사람들은 알만한 너무나 뻔한 그런 위작들도 보이기는 했어요. 과학적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산화가 있는데, 이 자연스러운 산화에서 모든 것은 황변합니다. 모든 것은 황변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흰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렸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황변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옛날에 고전에 그렸었던 그런 유화 작품들 있잖아요. 그러한 중후한 색감을 현대미술에서 내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그게 만들어졌을 땐 그런 색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황변이 되면서 그런 식으로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그림도 그렇고 예전에 데미안 허스트가 그 뭐 상어를 잘라 넣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소 같은 것도 잘라 넣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노랗게 변해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은 황변돼요. 자연적인 산화에 의해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완 선생님의 그림이 몇십 년 전의 그림이니까 자연스러운 황변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어떤 기술이 뭐 있기야 하겠지만 너무 조악하게 표현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감을 이렇게 약간 황변시키는 것처럼 해가지고 발라놓은 게 있는데 미술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면은 야 이거 그냥 노란색으로 칠한 거잖아 알 수 있을 만한 작품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 진품 보증서가 있는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야 이거 칠한 거잖아 라고 얘기하기도 힘든 거고 그리고 또 원작이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도 또 없는 거니까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분석으로 한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과학적 분석으로 해가지고 100% 이게 된다 사람의 DNA처럼 한다라고 하면 이런 논란 자체가 없겠죠. 근데 작품이라는 걸 과학적 분석으로 할 수가 있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100% 확실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끔씩 이제 그 위작이랑 대작, 표절이랑도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을 시켜서 맡긴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내가 사인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그게 내 작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예전에 조용남 사건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인을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건 남이 그린 거지만 내가 사인을 한 거다라는 거가 이제 증거가 남아있냐 아니냐의 그 뭐랄까 논란의 그 여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표절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또 표절이라고 이거를 법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이미지를 그냥 차용을 해가지고 또 재생산을 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이완 선생님 작품도 그런데 뭐 만약에 뭐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쓰는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몇몇 분들이 얘기를 해요. 사실 이건 굉장한 무지에서 오는 이야기인데, 야 이런 식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내가 그림 그리는 영상도 다 밝혀지고 내가 어떻게 그리는지까지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최승윤처럼 똑같이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누가 가서 비슷하게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게 누구 최승윤 그림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저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약간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누구나 그릴 수 있으면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의미로 하신 거라면 이해할 수도 있는데, 야 이렇게 되면 이게 최승윤 그림인지 아닌지 위작인지 딴 사람 그림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건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현대에서는 그런 이제 이런 위작 논란이 생기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던 게,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를 했지만 현대의 기록, 현대에서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품 위작 논란에 대한 작가의 준비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뭐냐면은, 현대의 기록, 작가의 기록이 준비되어 있어야 함. 그러니까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는지는 뭐 저도 이 분야에 뭐 제가 논문을 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제가 SNS에다가도 올리고 제가 모든 작품 사진들을 다 촬영을 해가지고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제가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저는 제가 이렇게 했었던 작품들을 다 이렇게 자료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2015년, 2013년쯤부터 2017년의 자료인데, 자, 예를 들어서 제 작품 중에서도 따라할 수 있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완 선생님 작품 중에서도 따라할 수 있는 작품들, 사실은 조금 저거는 누가
스킬이 좀 있으면은 따라할 수 있겠다 싶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작품도 있는데 그런 작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완쌤 작품 중에서 필력이 막 있는 작품들은 따라하기가 좀 힘든데 좀 단순한 형태의 작품들은 따라하기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작품 같은 경우에도 누가 따라 할 수 있을 법한 작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꽉 채운 패턴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누가 제가 쓰는 물감 제조법이랑 그런 것들을 다 알아가지고 하게 되면은 뭐 따라 그리지 못하리라는 법도 없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게 위작의 위험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자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내가지고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작가가 작품을 하자마자 제가 다 찍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사진들을 제가 모든 사진이 아니라 제가 한 2014년 정도쯤부터는 SNS에다가 전부 다 올린 것 같은데, 아니면은 정말 가끔씩 아주 작은 그림들 제가 사인을 하거나 기록을 안 남긴 그림도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자 보시면은 이 작품이 하나는 만약에 제가 그린 거고 하나는 제가 안 그린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둘 다 제가 그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얼핏 봤을 때는 둘 다 비슷하잖아. 이거 왜냐면 제가 이거 4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한 번에 전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슷하게 만들었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사진 기록이, 게다가 이제 디지털은 이게 뭐 사진이 훼손되거나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미 제 이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다가 이거를 다 저장을 해놨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그냥 하나하나 비교를 해보면은 얼핏 봤을 땐 비슷한 작품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얘도 잠깐 확대를 해보고 얘도 잠깐 확대를 해서 대조를 해보면은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하나하나 비교를 해보면은 얘는 다른 작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이 작품을 가지고, 그러니까 가정을 해서 이게 제 작품이고 이게 제 작품이 아닌데 이걸 가지고 와서 이거 최승윤 작품이다, 옆에다 사인도 있고 뭐 그렇다, 그래서 감쪽같이 속였는데 최승윤 작가가 이건 이 리스트에 있는 작품들 중에서 이 작품은 없는데 이 작품은 진품이 아닌데 라고 하면 이건 진품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게 순서가 이제 좀 막 그렇고 막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번호가 이번에 이원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겹치잖아요. 그런데 물론 제 작품 같은 경우에 제가 실수로 예를 들어서 25, 26, 27로 가야 되는데 25 떼고 26으로 간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26번? 예. 중간에 있는 번호를 채워 넣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순서대로 34, 35 저는 좀 어렵지 않게 2017 34번째 그림입니다. 2017 35번째 그림입니다. 36번째 이렇게 순서별로 제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부분샷도 이렇게 만들어 놨었고, 어떤 경우에는 이 물감에 벌레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벌레가 붙어 있는데 이거 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벌레가 붙어 있는 건 누가 따라하기 힘드니까 이게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벌레가 붙어 있는 채로 판 그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레가 물감 안 속으로 들어가서 죽어 있는 거죠. 겉에 있으면 제가 좀 뗐겠지만 물감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재밌잖아요. 물론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다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 그리는 경우에도 만약에 이런 그림이 있으면은 이런 그림을 똑같이 따라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사실은 저도 다시 그리기 힘들기 때문에 다시 그리기 힘들 겁니다. 근데 정말 비슷하게 그린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 사진이랑 아주 그냥 미묘하게 대입하면은 완벽하게 똑같이 나오는 그림이라는 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은 패턴으로 되어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하나하나 대조를 하면은 디지털 이미지가 버젓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게 진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위작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옛날 그림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들이 잘 남아있지 않은 그림들. 그래서 내가 뭐 나중에 여러분도 그렇고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품마다 기록을 되게 잘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70년대 그때 이완 선생님이랑 청경자 선생님이 그런 본인의 그때는 그게 너무 힘든 시기였잖아요. 사진기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뭐 작가가 돈이 많으면 그게 됐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디지털 시대보다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시기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가 이 작품에 대해서 기록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지 이런 위장 논란을 완벽히 피하기는 힘든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피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미술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최근에 이 뉴스를 접하셨을 수 있을 텐데요. 이창회 선생님의 작품이 중국에서 위조품들이 만들어져서 버젓이 판매가 되고 있다. 네, 이런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이게 중국에서 만들었다라는 게 좀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위를 판결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위조를 해가지고 정말 뻔뻔하게 팔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이재호 선생님들은 자기 작품에 대한 기록들이 다 남겨져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뭐 이재호 작가님이 지금 살아계신 작가님이시기도 하고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별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진 건지 아닌 건지. 물론 그거를 또 암암리에 속이고 파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지금 이거는 이완 선생님의 위작, 70년대 작품들의 위작이 돌아다니는 거랑은 조금 다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작가뿐만이 아니라 이제 컬렉터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이완 선생님은 사실은 손해를 보는 게 크게 있지는 않아요. 자, 여기서 컬렉터가 사실은 가장 손해를 봅니다. 그 다큐멘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화랑들도 거의 뭐 처벌을 받거나 한 게 없어요. 작가도 사실 금전적이나 뭐 법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 작가는 그냥 피해자이기 때문에, 근데 위작을 산 컬렉터가 가장 큰 손해이겠죠. 근데 그 작품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감정기관, 뭐 갤러리가 오히려 못 믿게 된 경우니까. 근데 저는 이 모든 일의 발단이, 이건 저의 그냥 뇌피셜이지만 이런 컬렉터의 손해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일이 번진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는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를 뭐 크리스티에서, 소더비에서 샀다라고 해서 이건 100% 정품을 인증한다라고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손해를 보는 건 컬렉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이완 선생님의 위작에 대해서 컬렉터들이 손해본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위작을 한 사람은 잡혀가는 거고, 위작들은 폐기 처분이 되는데 컬렉터들은 그거를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기꾼들은 잡혀간다고 하더라도 작가 입장에서는 내가 그리지 않은 그림을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당신이 보증했잖아 라고 했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작가나 그런 화랑에서는 이걸 보증해줬다라고 해서 이득을 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처벌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튼 컬렉터의 손해가 있는데 믿을만한 작품으로 해야겠죠.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옥션과 최고의 갤러리,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크리스티 소더비도 그거를 가려내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믿을 수 있는 최승윤의 작품도 괜찮지 않나. 네, 농담이고요. 아무튼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잘 알아보고 사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돈 많은 분들도 얼마나 잘 알아보고 사셨는데 그렇게 됐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사실은 그림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어느 정도는 일단은
절반 정도는 가려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한 바퀴 둘러보면은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자연적으로 오래된 그림인지 아닌지 좀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아주 정교하게 조작을 한 경우에는 저도 절반 이상은 못 알아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것 컬렉터에 대한 손해는 제가 무슨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참 이게 아무튼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저는 아직까지 위작에 대해서 논란이 당연히 생기지 않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작 논란이 있는 거는 작가의 저 사람이 진짜 저렇게 유명해졌구나, 그런 유명세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대놓고 그냥 카피 작가도 있어요. 유명 작가들, 카피 작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명한 경우에는 김창렬 선생님의 물방울 같은 경우에 그걸 그냥 대놓고 카피하시는 분이 계신데, 근데 그 작품이 또 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되냐, 그 나훈아의 그 모방 가수 너훈아가 좀 어느 정도 인기가 있고 이제 출연료도 비싸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예 대놓고 그냥 나는 이거 베껴 그리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작가 같은 경우에 그림을 보면 또 잘 그렸어요. 물론 이제 가끔 가격이 김창렬 선생님 가격이랑은 천지 차이긴 한데, 근데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이게 바람직한지 어떤지는 뭐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 작가 그만큼 유명해졌구나 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 그림도 따라 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가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예 제가 혹시 작가님 거 그림 좀 따라 그려도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예, 그리세요 라고 그러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인증을 해줬잖아요. 제가 인증을 안 해주면은, 허락을 안 해주면 어디 가서 허락 안 받고 그림을 그릴 텐데, 제가 인증을 해줬는데 했으면은 그분은 빼도 박도 못하는 그냥 제 거 따라 그리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렇기도 하고, 사실 저는 작가의 꿈을 정말로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위장만 그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초반엔 제 그림을 따라 그리다가 거기서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젊었을 때, 뭐 학교 다닐 때, 뭐 대가들의 그림 따라 그리잖아요. 그냥 뭐, 물론 제가 대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내가 따라 그려보고 싶은 그림은 따라 그릴 수도 있다라고, 뭐 어느 정도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작가의 자세는 다 다를 것이고, 예, 그거에 대해서 뭐 철퇴를 내리는 것도 맞고, 뭐 저처럼 아니면은 뭐 맘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것도 맞고, 근데, 뭐 그거는 작가의 자유지만, 아무튼 뭐 중요한 거는 위작이 나올 정도가 되면은 그 작가는 이미 엄청난 성공을 거둔 작가일 것이다.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라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계 어떤 곳에서도 확실한 이런 게 있다라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거나 법률적으로도 이렇게 갖춰진 게 없기 때문에, 뭐 검찰의 판단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뭐 영상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알 수 있고 그냥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대처할 수 있는 작가들은 자료 정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냥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